네, 안녕하세요. 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국장 같은 경우는 생각한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참 애매하게 버티는 모습으로 마무리는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다음 주 봐야 알겠지만, 자, 앞전에서 올라오는 여기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살짝 이탈했지만,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았었던 이런 추세선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 추세선을 어쨌든 간에 이탈은 했어요. 이탈은 했고, 그리고 이 추세선과 저항으로 잡혀 있었던 2600선, 이 부분을 갖다 2600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 내내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2600 건드리기만 하고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600이 좀 강한 저항이 좀 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미증시에서 조금, 아니면은 국제시장에서 좀 안 좋은 모습 좀만 나온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리, 지난주가 요 자리였죠. 정확히 요 자리를 딱 걸쳐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면은 이제 좀 살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자,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하락인데, 완전히 하락하진 않았어요. 버티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는 좀 애매해요, 지금.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거나 팔거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산 다음에 매수 매도수량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 연속성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도 전보다는 좀 나아요. 전에 지금 2.2조 그리고 1.4조 이런 식으로 조 단위로 던지던 때랑 좀 다르게 3천억 사고 6천억 팔고 5천억 사고 1천억 팔고 2천억 사고 양호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번 주만 본다면은. 근데 앞전에 던졌었던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쇄해 주려면은 어느 정도 대량 매수가 좀 한 번 정도 들어와 줘야지 좀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선물 계속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게 없어요. 선물 쪽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수량이고 6천억 사고 5천억 팔고 2천억 사고 2천억 팔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그나마 전주보다는 좀 양호하다, 수급 자체는.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2600선의 저항을 강하게 좀 받기 시작했고, 여기서 만약에 뭔가 모멘텀을 나타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는 대략적으로는 우선 120선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이 위치까지 해서 대략 2520선 좀 높이 잡아준다면은 2530, 40 정도까지는 보여요. 요 구간 정도, 요 구간에서 눌린다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들이 많이 잘 받아줬어요. 지난주도 그랬고. 자, 그래서 개인 예탁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탁금이 지금 연속적으로 좀 많이 나갔어요. 이때 2.4조가 나간 다음에 1.8조가 나가고 4천억이 빠져나가고 6천억 빠져나가고, 자, 그리고서 이제 또 1조 단위로 또 빠져나가고, 자, 6천억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앞전에 5조 8천억까지 아니 58조까지 찍었었던 애가 지금 52조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자, 예탁금이 좀 크게 줄었죠. 그러면은 신용도 많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 같은 경우는 앞전에 같은 동시점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조를 가지고 있어요. 20조 1000억. 자, 근데 신용잔고가 줄진 않았죠. 오히려 20.3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신용 비율 자체가 지금 조금 리스크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이 거의 한계치에 달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수급이 안 돌아온다, 그냥 다시 한번 누른다 라고 하면은 받아줄 수 있는 개인의 현금은 거의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반대매매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또 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자, 여기 저점을 지켰고 여기 저점을 지켰고 여기 저점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탈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사실 여기부터 살짝 꺾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워낙에 급등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이해해주자 해서 봤던 곳이 여기였어요. 13,800선. 자,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은 지켜주자 했는데, 이번 주에 수목금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앞전에 고점이었고 고점이었었던 이 부분들, 자, 그 부분을 여기서 지켜주고 있었는데, 요 3일 동안 이제 좀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 국장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꺾이게 되면은 사실 이 61선은 전 크게 의미 있게 안 봐요. 얘 같은 경우는 13,000 초반대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하방을 조금 더 때려서 자, 요 자리 잘 잡히면은 13,300인데 앞전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저항 맞았었던 곳 여기까지는 지지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고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미중 갈등이 좀 계속 조금 이슈가 좀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뭔가 되게 좋은 내용들은 지금 안 보여요. 그렇다고 아 이거 너무 나빠 요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데 약간 악재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요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던진다면 받아줄 수 있는 개인의 현금은 없다.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국장은 지금 잘 버티긴 했는데 2600선 근처에서 버텨주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여기 하단이죠. 2570 요 정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탈한다.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까요? 좀 크게 보면은 자, 요 자리 나름 이 라인 중에서 가장 저점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저점을 지난번에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잘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눌렀을 때는 요 자리를 세 번째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개인들도 투매가 나오고 약간 하방으로 좀 보는 시선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2500 한 20까지는 좀 열어두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앞전에서 지지했었던 게 2515였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 지금 딱 120선이 달려 있다 보니까 2520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정도 좀 열어두고 좀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CPI는 잘 나왔어요, 진짜. CPI는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어요. 3.3만 나와도 저는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3.2가 나와서 이거 되게 괜찮게 나왔다. 이러면은 금리 인상하기는 되게 어렵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 기대감도 당연히 올라왔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CPI 같은 경우는 이제 3.3%를 예상을 했어요. 뭐 지난번 3.0보다는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다 알아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다 보니까 기저효과 당연히 빠져있지. 거기다가 유가 올라갔지. 그리고 곡물도 좀 건드려줬지. 당연히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3.3 나올까 했는데 3.2면 되게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에도 4.8 그 전이 4.8이었는데 4.8을 유지할 거야 라고 했는데 4.7이 나왔어요.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시장은 되게 괜찮아지는 게 맞는데 자 요게 나온 다음에 역시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더뎌졌다 약간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달은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다음 달 이제 9월달 FOMC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8월달 CPI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더 올라간다라고는 저도 인정해요. 더 올라갈 거는 같아요. 뭐 3.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달 뭐 한 3.4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CPI까지는 지지부진할 거라고 봐요. 거기서 괜찮은 데이터를 보여줘야지 9월 달에 동결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좀 비둘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자, 우선 시장이 좀 그랬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바이든이 이제 중국 첨단 산업 투자 제한에 대해서 그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였는데 뭐 9일날 한다, 10일날 한다 하다가 결국은 서명을 했어요. 자, 서명을 했고 자, 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 AI하고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규제하는 그런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중국에다가 막 투자를 하고 유입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막 투자하는 것들 그걸 갖다가 이제 방지를 하고 이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하고 이제 좀 허락을 받아 공식 업무 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중국에. 그러면 중국도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고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한다. 뭐 예를 들어 히토류나 아니면은 광물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또 중국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미중 간 갈등은 다시 또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계속 방중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었고 뭐 그 안에서 뭔가 이뤄낸 건 없지만 계속 소통의 채널은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거 하나 던져줬죠. 거기에 이어서 영국이랑 EU 같은 경우도 미국을 따라서 이제 대중 투자 제한을 갖다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은 중국한테는 솔직히 안 좋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EU까지 전부 다 투자를 갖다가 자, 첨단 기업 제3국 투자 제한법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은 솔직히 좋지 않고 미국도 최종안을 앞두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중국을 계속 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요것도 좋지 않다. 자, 그리고 중국 경제는 세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지금 10일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발을 옛날 같았으면 진짜 강하게 했거든요. 막, 진짜 강하게 할 때 있었잖아요. 막 불타 죽는다부터 해가지고 진짜 거의 끝을 보자는 듯이 그런 어투로 지금 막 던졌었는데 중국이 그 정도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내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돈줄이 끊기는 것마저도 지금 아쉬운 판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때려도 지금 세게 말을 못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이때다 싶어서 그런지 바이든이 중국 때리기 강도를 갖다가 점점 높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방금 이제 그 첨단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그 행정명령도 서명을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서 세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얘네 경제는 지금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은퇴 연령 인구가 노동 연령 인구를 앞지르는 등 공경에 처해 있다. 그리고 중국 실업률은 높다.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중국은.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좋은 징조는 아니다. 나쁜 사람들 나쁜 일세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이 나쁘고 뭐 안 좋고 지금 얘네들 한번 터지면 시한폭탄이니까 얘네들을 계속 잘라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미국 상무장관이 21일 날 방중 계획이 있어요. 21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쩌면 전 이걸 생각을 해요. 가가지고 딜을 하거나 대화를 하기 되게 쉬우려면은 우리가 가진 패가 많아야 돼요. 지금 얘네는 행정명령 패도 있죠. 그리고 얘네들 갖다가 바이든도 강하게 한마디씩 던져주죠. 자, 그랬을 때는 여기서 행정명령에서 조금 덜 하는 식으로만 해줘도 그래도 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다루기가 돼요. 중국을 갖다가 이제 강도 있게 좀 다뤄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중국이 또 반발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21일이면은 일주일 남았거든요. 딱 요때 이제 방중해가지고 자, 내용도 이거예요. 기술 수출 관련 해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도 지금 안 주고 그리고 반도체 투자하거나 뭐 AI 투자는 여기다가 이제 투자금도 못 넣게 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EU나 아니면은 막 어디야 영국이랑 전부 다 지금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랬을 때는 중국이 지금 손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미국 상무장관을 갖다가 잘 다뤄가지고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중국의 숙제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같이 강대강으로 그냥 가면서 그냥 들이박을지 그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상무장관까지는 보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까지 뭐 굳이 괜히 세게 나와서 좋을 게 없죠 중국이. 그래서 상무장관 만나보고 여기서도 뭔가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약간 불안정한 게 중국도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살려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때리고 있다.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와중에 지금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 발효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무역협정 발효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미국은 법안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딱히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안고 가면서 계속 중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내용들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지금 저렇게 강하게 못 나오는 게 예전 같았으면은 인구랑 그리고 부동산 성장세 이런 걸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개의 공장이 전부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세 개의 공장들이 전부 다 인도 그리고 뭐 베트남 이쪽으로 다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투자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반도체도 필요한데 반도체도 막히고 좋지 않죠. 그리고 부동산 위축은 또 이제 그거죠. 공유. 그 재산 공유 재산 공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다 같이 이거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뭐 이제 재산을 공유한다. 부를 갖다 공유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위축도 조금 있고. 자, 간단하게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그냥 차트로만 볼게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래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낮아지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올라가야 돼요. 중국은 너무 올라가도 문제지만 이렇게 너무 내려와도 문제예요. 아니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안 쓰고 돈을 쥐고서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은 시장에 물가 상승이 오히려 역성장을 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거고, 이게 미국이나 한국처럼 적당히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안정세를 가져다가 뭐 한 번씩 튀다가 올라가다 가면서 적당한 수준을 갖다가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근데 여기 이렇게 빠져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간다는 거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예요. 전년 동기 대비니까 어쨌든 다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PPI인데 PPI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세계 공장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1달러가 들었었는데 1달러도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안 들면은 굉장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얘네들은 세계 전체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공장이 많은데 이 상태면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안 돌아요, 지금 이쪽도.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이것도 돈이 안 돈다는 걸 지금 방증해주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이 안 도는데 내수 시장이 안 돌고 있는데 무슨 지금 집을 사고 뭘 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0.7에서 지금 마이너스 5.8까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부동산도 좀 세게 성장을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같은 경우도 부동산 비중이 엄청 큰 나라예요. 근데 그걸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자, 이 증가율 자체도 이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뒤에 공포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지표가 안 좋아 보이네, 리오프닝도 했는데 안 좋아 보이네 싶었는데 진짜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한 달, 두 달 더 지켜봤을 때 진짜 안 좋으면은 중국이 조금 침체로 가는 방향이구나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은 뭐 일시적으로 잠깐 더 내려왔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더 보면은 뭐 데이터가 좀 제대로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세게 때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말을 못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좀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먼저 이제 손을 내미는 약간 모습이에요. 자국민들 한미일 제일 싫어하죠. 중국이 한미일 제일 싫어하는데 한미일에 단체 여행 관광을 허용을 해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국이 지금 내수시장 다 무너지고 뭐 지금 자기들 죽기 직전으로 갔는데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랑 싸우겠다고 뭐 원자재를 갖다가 막 막고 얘네들이랑 뭐 전쟁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전쟁을 치렀다가는 중국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요거죠. 한미일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한국도 지금 요게 좀 풀렸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도 좀 많이 움직였죠. 자, 그래서 자, 한미를 전부 다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었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상무장관 왔을 때 내용이 좀 어떻게 좀 뒤바뀔 수 있는지, 뭐 좀 좋은 내용으로 다시 좀 뭐 이렇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정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 쪽 보게 되면은 곡물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전쟁은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보면 되는데, 곡물 협정 보고는 이제 결국은 서방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힘들 거예요. 서방이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뭘 풀어달려냐면은 종료 파기했었고, 이전에 합의된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곡물 협정 복귀를 갖다 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를 갖다가 복귀를 해달라. 요걸 복귀해주면은 우리는 곡물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지금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러시아를 건드리지 못하게 좀 컨트롤도 가능해 보여요, 슬슬. 그래서 요거를 굳이 안 해주고 중국을 때려가지고 차라리 러시아를 갖다 건드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복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곡물협정 복원을 안 하겠죠. 그래서 곡물 쪽의 물가는 계속 좀 더 올라가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의 주요 표적이 된 곳이 지금 이제 크림반도에 있는 크림대교인데 크림대교를 계속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푸틴이 이걸 만든 다음에 그렇게 자존심을 갖다가 가졌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 부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뭐 그걸 요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내용 그냥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 국제유가도 인플레이션의 또 한 축에 담당을 하죠. 근데 국제유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요런 식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80불 위에서 막 84불, 85불 막 요러거든요. 지금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올라간다. 뭐 100불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뭐 가봐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원유 수요가 추가적으로 늘 것이고 공급은 감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죠. CPI 상승폭이 더 커질. 저도 요게 계속 우려가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3.3 될까? 막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3.2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다음 달은 될까? 좀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유가랑 곡물 쪽 요것 때문에 다음 달도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다음 달은 뭐 기저유가 당연히 더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 부분도. 자, 그래서 다음 달 나오는 CPI도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안 좋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올라가긴 올라요. 상승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 지금 이렇게 CPI가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만큼 반등했잖아. 한 번 더 반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봐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선은 15일 날 우선 봐야 될 거는 중국 산업생산. 지금 중국 지표들도 이제 슬슬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중국 침체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계속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소매 판매, 미국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미국 소매 판매도 좀 중요해요. 얼마만 소비가 갑자기 줄면 또 안 되거든요, 얘네가. 그렇다고 소매 판매가 갑자기 늘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만큼만 적당히 딱 나와주면 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16일날 미국 주택 공급 지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봐야 될 거는 17일날 FMC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FMC 의사록 요거 하나 정도는 챙겨줄만 해요. 지난달에 이제 그 전에 지난달 이제 FMC 내용인데 자,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좀 있었는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다음번에 인상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었는지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지금 충분히 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뭐 되게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뭐 채권을 팔아먹어야 돼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 말 한 다음에 채권 국채금리가 이제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의사록에 있는지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 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일 날 이제 있는 거 근원 소매 판매랑 이제 어디 갔어? 소매 판매. 여기 있죠. 소매 판매. 자, 요렇게 두 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자, FMC 의사록이 17일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자, 연방공매실 회의록. 이 회의록에 이제 내용이 좀 어떤 게 좀 들어가 있는지 요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 내용으로 9월달 FMC를 방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없다. 매파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진짜 세게 무너질 거예요. 이때부터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저기서마저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하면은 좋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환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내려오는 걸 봤을 때 1300 여기서 고점을 잡고서 여기가 고점 잡고서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상승으로 들어 올렸어요. 자, 그래서 환율도 지금 좋지 않아요. 앞전에 있었던 곳을 돌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상승 전환으로 보여지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1350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3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거니 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달러가 좀 강세를 다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어떻게 될지. 근데 요게 또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또 다른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그게 있거든요. 보통 뉴스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오는데 뭐지? 요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달러를 계속 어쨌든 간에 외화 유출이 나가는 중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이 이제 해제가 완료돼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한 번에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쫙 내보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 자금이 동결돼 있었던 게 70억 불 정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돈이 제가 알기로 한 5천억 정도를 빼고서 나머지를 다 줘야 되거든요. 거의 뭐 한 8조 몇 천억 정도를 갖다가 돌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동결됐었던 거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풀리니까 지금 그게 풀어지는 모습으로 해서 이걸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자, 근데 그거를 달러를 한 번에 사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할로 계속 사고 있다고는 해요. 사서 계속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유출이 한 번에 되면은 달러가 많이 올라간다 라고, 그거는 어차피 한은에서도 봤어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올라가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한은에서도 누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큰 자금이 나가야 되니까 달러를 계속 유출시켜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안 준다고 했어요. 이란한테도 나눠서 주겠다고 계속. 그래서 계속 그게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환율에 조금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정도 있었고, 그래서 환율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1330 갔으면 1350까지는 열려 있어요. 1350 간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1350 맞고 그다음 무조건 빠져야 돼요. 이거는. 자, 그 이상 갔을 때는 분명히 국내 증시에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1350 넘어가는 거는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뭐 미국 소매 판매가 뭐 괜찮게 나온다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적당히만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고, 굳이 차트를 하나 더 그려놓자면은, 자, 여기 있죠. 지금 요걸 지켰거든요. 자, 앞전에 지지받았던 요 라인을 갖다가 똑같이 복사를 했을 때 여길 지지받았었기 때문에 여길 지지받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탈을 했다. 자, 차트상으로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2800? 사실상 원래 남들은 여길 보거든요. 2500만 60%인데 2580 정도만 이탈을 해도 개인적으로 하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때는 이 앞에 거 넘지 않더라도. 왜냐면은 또 하나의 라인을 또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라인 그릴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2500 한 30?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거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주 증시 뭐 그렇게 최악이기는 아닐 바라는데, 우선은 보셔야 될 거는 환율, 유가, 그리고 중국 상황, 요런 거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또 지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다음 주에. 자, 그 정도 체크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